제가 알기 쉬운 것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상가 경매 중에서 제가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이런 뭐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책이든 다른 걸 보셨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간단한 겁니다. 보증금, 월세, 환산해서 이게 얼마로 평가,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배우셔야 되고요. 뭐 이런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. 바뀌는 거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. 네이버든 어디서 그냥 검색만 하셔도 다 나오는 거니까 하실 때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.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. 마찬가지로 적극적 재테크를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와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경매를 할 때 마음으로 다가서는 경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, 경매를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. 사실 지금도 경매를 하면서 물건을 검색하고 체크해서 낙찰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그건 전체의 10%밖에 안 됩니다. 정말 어려운 건 명도하는 거, 그 사람을 내보내는 거.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? 사실은 냉정하게 말했을 때는 본인이 잘못해서 경매가 됐습니다. 이자를 안 냈기 때문이죠. 이자를 3개월 이상 안 냈기 때문에 경매가 됩니다. 그렇지 않았을 때 경매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런 마음으로 어려운 그 물질적인 했던 분들이 대부분 적대적이세요. 이렇게 좋게 나가진 않겠죠. 일반 매매처럼 좋게 얘기를 하지 않겠죠. 그분들은 마음을 좀 이왕이면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또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막상 갔을 때 쉽지 않습니다. 제가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낙찰받고 사람 만나러 가면 그때 좀 사실 조금 그래요. 사람은 새로 어떤 사람 만날까? 어떤 과정이 또 있을까 싶어서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행히 또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또 막 말이 술술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꾼 느낌이 안 나길 바라고 계속 그렇게 마음으로 먹고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보여요. 어떻게 말하면 이분 어떻게 하면 되겠고 이분이 원하는 건 뭐구나, 이분은 뭐구나 라는 게 이제 보입니다. 그리고 그걸 최대한 그분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그냥 역지사지라고 하죠. 이분도 힘드셨을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가는 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도 가장 오히려 편한 분들은 그냥 낙찰받고 수익 임대차 자기가 받을 거 있으니까 그냥 이사비만 주면 나가겠다는 분 정말 편해요. 근데 이제 사실 이사비를 줄 필요가 원칙은 없죠. 뭐 원칙으로 100만 원을 주니 50만 원 이런 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만 그걸 주는 이유는 저희가 대출을 100% 안 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받을 때 이자 비용이 나가고 뭐 배당 받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는 그 부분에 이자 나갈 바에야 차라리 이분을 좀 더 줘서 이사 비용 도움이 되게 하고 저희도 빨리 이 건물을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 차원에서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그냥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냉정하게 낙찰자가 그 채무자한테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사람이에요. 왜요? 내가 제일 높은 가격을 썼으니까. 예를 들어서 1억 5천을 썼던 사람이 있고 1억 3천이 썼는데 제가 1억 5천을 썼는데 제가 입찰 안 했어요. 그럼 다음 1억 3천이겠죠? 그럼 제 채무는 1억 3천까지밖에 갚아지지 않았겠죠. 제가 1억 5천을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는 어떻게 보면 채무 2천만 원을 갚아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낙찰자라는 생각을 좀 바꾸세요. 경매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만 저도 처음에는 안 하려고도 했고요. 집주인 건물은 아예 잡지도 않으려고 했어요. 세입자 배당 다 받아가는 것만 그냥 깨끗한 것만 이런 식으로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아까 저랑 말씀드렸죠. 사정은 있었겠지만 본인이 대출을 받으셨고 거기에 이자에 대한 책임을 못 지셔서 경매가 된 거고요. 그분이 그 채권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.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 낙찰자 중에 제가 제일 높은 가격을 썼어요. 그래서 제가 낙찰 받았을 뿐입니다. 그러면 그 채무자에게는 제가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실제로는 그분들은 보면 너 뭐야? 뭐 싸게 내 물건 샀지? 거저 가지고 가지? 이런 식의 눈치로 처음에는 와요. 근데 그거는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할이 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처음에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분이 이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분은 결국은 뭔가의 아픔이나 이 과정에 대한 것 때문에 어차피 나가셔야 되는 거를 조금이나마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가다 보면 결국은 의외로 생각보다 쉽게 풀어집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계속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. 나 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거였으니까 한 3월인가 됐을까요? 3월에 제가 낙찰받은 게 있는데 나 12월이나 돼서 나갈 거야.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. 전날부터. 그럼 좀 당황스럽죠. 네? 12월이요? 뭐 알아서 하라고 법적으로 하라고.
강하게도 나오세요, 먼저. 근데 반대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또 빨리 나가세요. 합의만 되면. 근데 그 예전에 또 한번 케이스에 책에도 한번 나오지만 낙찰받고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두들겼는데 뭐 조용하게 이제 푸스틱 붙였다 두들겼는데 거기서 나왔던 분이 그 아주머니가 나오셨는데 집이 망하신 거예요. 남편분이 사업하다가 망하시고 남편분은 도망가시고 아들이랑 있는데 아들이 고3이래요. 고3 수험생인데 그때도 3월이었습니다. 11월에 수능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있으면 안 되겠네요. 그 마음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, 그러니까 인도명령 경매는 인도명령에 있고 공매는 그게 없습니다. 뭐 그런 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도명령은 6개월까지 안 하면 또 안 돼요. 6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인도명령 자체가 안 됩니다. 명도로 바뀝니다. 그래서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3월이면 9월 달까지 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이라는 쉬운 그 법적인 어떤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큰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 입장도 있으니까 절충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11월 달까지는 물론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또 얘기를 안 들었으면 몰라도 사정을 들었으니까 제가 최대한 이사 비용을 좀 덜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 그렇게 해서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정을 했고요. 그렇게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예의가 되셔서 결국은 그때 제가 기억에 이사 비용으로 좀 사실 아파트 할 때 그렇게 많이 주진 않는데요. 이사 비용으로 300인가 뭐 500 사이를 드리는 걸로 하고 그냥 감안한 거예요. 그냥 보증금 얻으시라고. 조그만 원룸이라도 그 자녀분이랑 같이 얻을 수 있는 원룸 투룸 얻으시라고. 그 보증금 개념으로 사실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. 그리고 대신 안에 있던 집기가 30평대 아파트에 있던 집기를 원룸 투룸에 가져갈 수 있을까요? 못 가져가겠죠. 어차피 사실 버릴 때는 아시겠지만 똑같지만 다 쓰레기거나 아니면 돈도 못 받죠. 그래서 제가 꼭 필요했던 건 아닌데 그 중에 뭐 버리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에어컨이든 뭐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 제가 그냥 또 매입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합쳐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는 걸로 하고 얘기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그러셨지만 마지막에 나가실 때는 이제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저희가 갔는데 조금 늦게 갔는데 막 다 청소까지 다 끝내놓으시고 나가시려다가 저를 만나신 거예요.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시려고 했는데 저를 만나다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예, 잘 사세요.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관계니까 저는 갈 때 항상 웬만하면 그 마지막에 그냥 두루마리 화장지라도 가져가서 다시 재기하세요. 잘 사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면 저도 마음이 좀 편하고 그분도 웃으면서 나가시더라고요.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주시면서 그래도 덕분에 둘이 떨어져 살아야 될까 고민했는데 아들이랑 둘이 같이 얻을 수 있는 작은 투룸인가 원룸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두 분이 같이 이사 가시면서 편지 써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게 처음이거든요. 처음 겪은 거라 편지에 사실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하게도 또 같이 좋게 해주는 분 만나서 기분 좋게 갈 수 있었다고 하면서 집안에 대한 세세한 설명 다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돈적으로 따지면 아깝죠. 저도 사람인데 뭐 100만 원만 주면 끝날 걸 300만 원 준다고 500만 원 주면 아깝죠. 근데 사실 경매하면은 제대로만 낙찰 받으면요 그 이상 벌어요.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낙찰 제대로 받고 제대로 판정해서 낙찰 받으시면 일반 시세보다 10%, 20%, 30% 싸게 사시기 때문에 충분히 벌어요. 그러니까 그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달라는 건 하지 마시고요. 정말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씩 감안해서 해주세요. 그러시면 그게 오히려 저한테도 마음 편하고 상대방한테도 좋게 갈 수 있고 이제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 부메랑 대학교 때 부메랑 창업 동아리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. 진짜 부메랑 던지면 돌아옵니다. 던지면 돌아와요.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가 언젠가 누구한테 저한테 돌아옵니다. 잊지 마시고 꼭 그런 마음으로 경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경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